이어서 지역 소식을 깊이 있게 확인하는 네트워크 연결 순서입니다. 오늘은 순천방송국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황윤준 앵커, 새 정부에서 전남 동부권이 직면한 현안 계속 짚어주고 있는데 최대 과제 중 하나가 여수 산단 문제죠. 네,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에도 여수 산업단지의 경기 침체는 좀처럼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 관세 여파로 전남을 대표하는 철강 산업 역시 그 위기감이 높은 상황인데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역의 현안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전남 제조업 대전환 과제 등을 손준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전남 제조업을 대표하는 석유화학 산업. 중국과 비교해 원가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장기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철강 산업도 미국의 고율 관세 적용으로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전남 제조업의 대전환을 내세웠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은 특별법을 통해 정부가 기업 간 합병 등 구조 개편은 물론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 개발을 지원토록 한다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다른 사람이 따라오기 어려운 새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정부가 산업 전환도 지원하고 또 관련 산업도 개편해서 기업들도 공장 가동률을 올리고 고용 확대가 가능하다며 정부 주도 사업 재편을 반기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 과잉이 장기 불황의 시작점이 된 만큼 NCC 설비 통합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두 개, 세 개가 합해서 이렇게 하면 가동률이 90%, 100% 오를 수도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일단 가동률이 높아야 모든 게 우리 중소기업들 하청, 하동 아니면은 플랜트 건설 모든 부분들이 일감이 생기는 거예요. 철강 산업 경쟁력 확보의 전략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수소환원 제철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력 공급 인프라를 확대하고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에 나서도록 정부의 확고한 방침과 선제적 투자, 연구개발 지원을 과제로 꼽습니다. 기업들이 고위험적이고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장기 프로젝트에 우리가 정부를 믿고 투자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 판단이 아직까지 좀 확실하게 되지는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강대국의 자국 보호주의가 심화하면서 장기 불황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전남의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 현재의 위기를 넘어 새로운 도약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새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여순 11구 사건 발생지인 여수시 신월동 제14연대 주둔지에 홍보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여수시는 사업비 5억 8천만 원을 들여 전시실과 학습실을 갖춘 여순 11구 사건 홍보관을 개관했다며 월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시실에는 전문 해설사가 상주합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홍보관 개관식에서 홍보관이 향후 추진될 평화공원 등을 유치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가 여수 흥국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전라남도가 주최한 박람회에는 150개 기업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30개 기업은 146명 채용을 목표로 현장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박람회 현장에는 채용관을 비롯해 취업준비관과 직업정보관, 창업관 등이 운영됐고 도배체험과 업사이클링 소품 만들기 등 이색 직업체험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전남도는 올해 여성 일자리 박람회를 지난달 순천, 이달 여수에 이어 9월에는 목포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의 비서실장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과 관련해 해명이 사실과 달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 김모 씨는 관용차 무단 사용과 관련해 시청에 온 뒤 휴대전화를 가져오기 위해 관용차를 잠시 사용했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차량은 사고 당일 여수시청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순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